자, 오늘 진로 수업 15차시는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의 시대가 이끄는 레고 시장. 이게 뭐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합성생물학의 시대의 특징을 레고 놀이의 비유를 통해 이해하고, 자, 요것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맞춤형 아기 시대의 장단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 자,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맞춤형 아기가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수업을 만든 거예요. 자, 레고 놀이가 바꾸는 생물학 교과서. 지금 생물학자들이 레고 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생물학자야. 자, 이 생물학자가 레고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 레고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어른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리틀 강방식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여행 갔을 때 뭐 저는 뭐 갤러리 뭐 미술관 뭐 이런 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뭐 루브르 박물관 엄청 좋아하죠. 이런 거 못 가서 이제 문제지만, 근데 이제 리틀 강방식에 가보면 이런 미술관도 좋아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곳은 레고 가게입니다. 레고 가게 딱 보이면 한번 들어가면 뭐 3시간이 기본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 레고 놀이, 이 레고 요 하나의 조각을 이 생물학자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 돼지의 유전자로 생각하고요. 뭐 노란 것은 옥수수의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요 색깔 귤 색깔이죠. 요것은 뭐 콩의 유전자. 요 회색은 소의 유전자. 요 빨간 것은 뭐 소나무의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유전자들을 이제 조합시킨 거죠. 조합시켜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합성 생물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생물학자가 수업 교과서에 늘 이런 유전자를 봐요. 이걸 보는데 마치 레고 놀이처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이 실제로 이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게놈 유전자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하나하나씩 다 조각조각 다 잘라냈어. 다 잘라내갖고, 이건 요 유전자는 키와 관련된 거고, 요 유전자는 코와 관련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잘라냈어. 그래서 읽을 수 있죠. 자,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대 초에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정말 꿈의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랬더니, 자, 유전자를 다 이제 분석해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한 옥수수의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분석이 돼 있었어요. 옥수수 유전자, 돼지의 유전자 이런 것들이 조각들이 있으면 이 조각 하나들을 잘라갖고 새롭게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죠. 돼지의 유전자, 옥수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를 합쳐갖고 뭔가 하나의 새로운 뭔가 세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세포, 그걸 인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런 인공세포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던 크레이그 벤터라는 그 생물학자가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거꾸로, 자, 분석해낸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죠. 해서 최초의 인공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합성생물학 시대의 출발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지냐 했더니, 가능할 수 있게 만든 그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자,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유전자를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가위는 실제로 이런 가위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위는 종이를 자르거나 옷감을 자르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실제 유전자는 여러분이 쓰는 이런 가위로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유전자적으로 이런 유전자들을 이렇게 싹둑 잘라내는 그런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꽤 몇십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기술인데, 하여튼 저도 잘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무슨 징거, 탈랭 가위 기술, 무슨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징크핑커 가위 기술, 다음 탈렌 가위 기술,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이 징크핑커나 탈렌 가위 기술은 정말 생물학 박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여러분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도 아주 저렴하게 생물학 연구실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견함에 따라 이런 유전자들을 싹둑 잘라갖고 이렇게 이 레고 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 생물학 분야에서도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합성 생물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 생물학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유전공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냥 보통 유전공학이라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통 GMO 이런 거, 이런 GMO 기술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유전공학 기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자동차로 제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지금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 예쁘게 그림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걸 우리 튜닝을 한다 그러죠. 튜닝.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특히 이제 이런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 엄마는 별로 없고 보통은 아빠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여자들도 이렇게 튜닝 좋아하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튜닝을 합니다. 자동차의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약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타보면 무슨 빛과 번쩍 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전공학이에요. 뭔가 변화하는 건데 약간 점진적인 변화, 그런 것을 이제 유전공학이라 치면은, 합성생물학은 자, 지금 이게 어떤 자동차냐면 일렉트릭, 이건 전기 자동차예요. 이 전기 자동차인데 요새 테슬라 장난 아니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그래서 기존의 이런 자동차는 휘발유나 LPG 이런 것을 통해서,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해, 엔진이 여기서 엔진 있죠. 엔진 막 돌아가고 이게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전기로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자, 이런 것,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자동차, 이런 것을 우리는 합성생물학, 이렇게 이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하기, 실제로 이게 2016년에 이제 영국에서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의해서 아기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있어서 이것을 배아 단계에서, 배아 수준에서 이것을 실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정부가 이걸 허가했어요. 이거 허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도,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미국도 준비해 막 하고, 그다음 중국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2018년에는 중국에서 자기네들은 맞춤형 아기 실험 성공했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워낙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것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렇게 성공 실제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얘기했었던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너무 혁신적인 것이라서 이런 합성 생물학의 어떤 발전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화돼서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합성 생물학이고, 그 합성 생물학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단어가 이제 맞춤형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맞춤형 아기를 볼 수 있는 세상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분명히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2개씩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나머지 한 2개 정도씩 한번 찾아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맞춤형 아기의 장점이 뭐냐? 자, 유전자를 싹둑싹둑 자를 수 있는 가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환 치료에 아주 획기적이죠. 어떤 특정 유전자, 자,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했다 치면 이 유전자를 싹둑 잘라갖고 버리고 정말 건강한 유전자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 질병은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 치료에 아주 획기적입니다. 다음에 곰팡이균에 걸리지 않은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합성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데, 요새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제가 밝히기가 좀 그렇네요. 특히 이런 혁신적인 어떤 생명과학 기술은 뭔가 돈과 권력과 뭐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나나가 지금 전 세계 바나나가 동일한 품종이잖아요. 예, 동일한 품종이라서 여기에 이 곰팡이균이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바나나가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취약하다, 많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바나나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에콰도르 바나나, 뭐 기타 등등 그런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바나나들이 다 멸종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바나나가 지금 먹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바나나와 지금 바나나는 다른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때 품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 품종도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자가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의해서 그런 곰팡이균에 걸리지 않은 바나나를 생산해 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ING 진행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춤형 아기 시대의 합성생물학은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2번째로 이제 단점. 자, 이런 맞춤형 아기 시대, 합성 생물학이 이제 생활화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생명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맞춤형 아기 만들 수 있는데 이 맞춤형 아기가 사람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고릴라 유전자도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고릴라의 유전자가 근육이 튼튼하잖아. 그래서 맞춤형 아기에서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릴라 유전자를 집어넣고 하다가 뭔가 이게 늘 실험이라는 게 다 완벽하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이 되면 우리 인간이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실제 현실화될 수도 있죠. 다음 2번째, 슈퍼인간의 등장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맞춤형 아기가 IQ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라고 해봐요. 1000. 보통 우리 인간의 IQ는 10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보통 아이를 낳겠죠. 그 IQ는 이제 100입니다. 근데 맞춤형 아기로 나온 애들은 이제 1000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아들과 자식과 다음 맞춤형 아기가 이제 경쟁을 한다 칩시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의 아들은 뭐 일주일 전부터 막 밤새면서 이제 공부했는데 정말 시험을 봤는데 70점 이렇게 된다 치면 맞춤형 아기는 IQ가 1000이기 때문에 평소 띵가띵가 놀다가 시험 보기 10분 전에 한번 쑥 봐도 다 암기가 돼. 그래서 뭐 100점 뭐 이렇게 받으면 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맞춤형 아기 시대, 다시 얘기하면 합성생물학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두 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